인생의 바닥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비명이 터져 나올 줄 알았는데 막상 그곳의 선이 그저 지독한 정적뿐이더군요. 30번의 낙방 통지서를 받은 날 저는 세상에서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 처분된 삼각김밥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 2시 형광등이 미세하게 지지직거리며 우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는 그 야간 편의점은 제게 감옥이자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창밖으로 가끔 지나가는 길고양이의 눈빛조차 저를 비웃는 것 같아 고개를 숙이던 그때 은은한 박하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준 군, 오늘 새벽은 유난히 더 차갑네. 여기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고 잠 좀 깨게. 언제나 정갈한 하늘색 셔츠를 입고 나타나던 이태섭 아저씨. 그분은 항상 두 손으로 빳빳한 새 지폐를 건네셨죠. 지폐를 건네는 그분의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30년 운전대를 잡은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그 손길만은 세상 무엇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이 지폐처럼 이준 군의 인생도 지금 다려지고 있는 과정이야. 조금만 견디게. 곧 눈부시게 펴질 테니. 이 말씀 이후로 그 빳빳한 지폐는 제게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아저씨의 삶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택시를 모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손님이 없어 유리창을 닦던 저는 아저씨의 택시가 편의점 앞에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저씨는 차에서 내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떨고 있던 여고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우산을 씌워주고는 트렁크에서 새 비닐 우산을 꺼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나중에 너보다 더 비를 많이 맞는 사람을 보거든. 그때 이 우산을 건네주렴. 그거면 충분하단다. 아이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아저씨는 택시 전조등을 환하게 켜서 그 어두운 길을 끝까지 비춰주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느릿느릿 길을 건널 때면 아저씨는 비상등을 켠 채 뒷차들의 경적 소리를 온몸으로 막아내는 거대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화가 나 창문을 내리는 뒷차 운전자에게 아저씨는 정중하게 목례하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셔서요. 그의 말 한마디에 험악하던 세상이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아저씨는 속도가 생명인 택시 일을 하면서도 세상의 속도보다 사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저씨가 두고 간 수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죠. 오늘 만난 청년은 눈빛이 흔들린다. 내일은 더 빳빳한 지폐를 준비해 인생의 기운을 넣어줘야겠다. 그에게 세상은 손님이 아니라 돌봐야 할 이웃들이 가득한 정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기사님에게도 모진 풍파가 있었습니다. 50대 초반 믿었던 동료의 배신으로 사업은 부도가 났고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린 채 아내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절망한 그는 택시를 몰고 한강으로 향했던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말이야 뒷좌석에 탄 한 손님이 내 어깨를 툭툭 치며 그러더군. 기사님, 오늘 달이 참 밝네요. 이런 달을 보며 운전하는 기사님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멱살을 잡고 삶으로 끌어당겼지. 기사님은 그날 이후 결심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달빛 같은 사람이 되겠노라고. 그래서 그는 매일 새벽 새 돈을 바꾸고 비 오는 날 우산을 준비하며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일을 축복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저씨를 만나고 1년 정도 제가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독서에도 힘쓰고 그래서인지 저의 존재감도 소중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그날은 제가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새벽 2시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고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후드를 눌러 쓴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엔 날카로운 흉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돈 내놔. 빨리 안 꺼내면 찔러버린다. 공포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계산대를 열어야 하는데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도는 흥분하며 카운터 안으로 넘어오려 했고 칼끝이 제 가슴팍을 향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이었습니다. 딸랑. 평소보다 조금 일찍 기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기사님은 망설임 없이 강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이 사람 놔줘. 빳빳하게 다려졌던 그의 하늘색 셔츠가 순식간에 붉은 핏물로 젖어들었습니다. 울부짖으며 상처를 막았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사님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환갑을 바라보는 기사님이 젊고 흉악한 강도를 당해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강도는 비명을 지르며 칼을 휘둘렀고 기사님은 저를 감싸 안으며 그 칼날을 자신의 가슴으로 받아냈습니다. 강도는 도망갔고 기사님은 제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빳빳하게 다려졌던 그의 하늘색 셔츠가 순식간에 붉은 핏물로 젖어들었습니다. 기사님, 안 돼요. 눈 좀 떠보세요. 제가 울부짖으며 상처를 막았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사님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군. 다치지 않았지? 자책하지 마. 내 운행은 여기까지인 모양이야. 우리 수진이 부탁해. 그 말을 끝으로 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새벽 2시 15분. 저를 위해 전조등을 켜주던 나의 나침반, 김 선생의 마지막 운행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아저씨가 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졌을 때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의 신고로 경찰차와 119가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의점 기습한 강도 택시 기사가 몸으로 싸웠지만 안타깝게 사망. 이라며 신무가 TV에 대문만하게 장식됐습니다. 범인은 바로 경찰 공포탄으로 제압된 뒤 검거됐다 했습니다. 다리를 다쳤는데 보름째 일을 할 수 없어. 감기 걸린 5세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려고 돈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도착 후 얼마 있지 않아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저씨가 떠나고 5년. 저는 그분의 예언대로 번듯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나침반은 여전히 그 새벽의 편의점에 멈춰 있었습니다. 깨끗한 셔츠를 입고 출근을 해도 제 가슴 속에 튄 아저씨의 핏자국은 씻기지 않았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야근 날이었습니다. 배달 온 중학생 아이가 헬멧을 벗는 순간 제 심장은 멎어버렸습니다. 아저씨의 선한 눈매,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던 그 특유의 인매. 맛있게 드세요. 수민의 식당입니다. 아이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의 딸 수미 씨, 그리고 그 손주 민우. 제가 평생을 도망치고 싶으면서도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그 이름들이 비냄새와 함께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장 골목의 수민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식당 문손잡이가 그렇게 무거운 것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수미 씨의 목소리는 너무도 맑아서 죄인인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성역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안 낡은 TV에서 뉴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년 전 편의점 살인미수 사건의 범인 조모 씨가 오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그 소리에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미 씨가 칼을 떨어뜨리며 주저앉았고 민우가 겁에 질린 엄마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광경은 제게 내리는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누군가 너 때문에 저들의 아버지가 죽었고 너 때문에 저들이 평생 공포 속에 살게 되었다. 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저씨가 죽은 거라는 사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멀리 도망가고만 싶었습니다. 골목길 전신주의 머리를 박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의 수첩 속에 적혀있던 글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인생도 운전과 같다. 사고가 났다면 도망치는 게 아니라 내려서 수습해야 진짜 운전사다. 이 메모에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그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거리는 종소리가 제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수미 씨 얼굴은 많이 평정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란 인사 끝에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수미 씨가 정성껏 내어준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 어디 편찮으세요? 숟가락만 쥐고 계시네. 그 말에 더 이상 망설임 없이 미끄러지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5년 전 그날 아저씨가 살린 그 비겁한 알바생 박이준입니다. 식당 안의 정적은 영원 같았습니다. 수미 씨의 손에서 행주가 떨어졌고 민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범인이 나왔다는 소식에 도저히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원망하세요. 당신들의 아버지를 뺏어간 저를 차라리 때려주세요. 비명이 터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 위에 얹어진 건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수미 씨였습니다. 이준 씨, 일어나세요. 우리 아버지가 병실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저에게 남긴 유언을 아시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미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청년 다치지 않았지? 혹시 자기 때문에 내가 다쳤다고 평생 죄책감에 살면 어쩌나? 수미야, 그 청년 만나거든 아빠가 고마워했다고 꼭 전해줘라.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걱정하셨어요. 당신이 무사해서 우리 아버지는 기쁘게 눈을 감으셨을 거예요. 그 한마디에 5년 동안 제 심장을 짓누르던 납덩이가 녹아내렸습니다. 증오가 아닌 용서, 원망이 아닌 고마움. 이태섭 아저씨는 죽음으로 저를 살리신 게 아니라 이 용서를 통해 제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저씨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비석 위에 햇살이 눈부시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저씨가 좋아하시던 박하사탕과 따뜻한 캔커피, 그리고 빳빳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놓았습니다. 아저씨, 이제야 왔습니다. 아저씨가 저를 위해 켜주신 그 전조등. 이제 제가 민우와 수미 씨의 길 위에 켜두겠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민우는 할아버지의 묘비를 닦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저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 될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저씨 살린 거 우리 가족의 자부심이에요. 민우의 말은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민우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달 20만 원을 후원하기로 맘먹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이태섭 아저씨가 제게 주신 생명의 입장권에 대한 당연한 예우라고 생각됩니다. 민우야, 이 돈은 아저씨 돈이 아니야. 내 할아버지가 미리 맡겨두신 너의 꿈이란다. 저는 민우에게 빳빳한 지폐를 건네며 웃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나침반은 더 이상 과거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타인을 위해 나를 조금 내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품격 있는 인생의 운행법임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누군가의 영웅입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후반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